네, 반갑습니다. 너아라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계시는 애국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전광훈 목사님의 두 번째 특별 서신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에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전광훈 목사가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한국 현대사에 대한 좌파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일본군을 몰아내고 대신 한국을 식민지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미군은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일본군 항복 후 한참이 지난 9월 8일에서야 한반도에 진입했습니다. 소련은 1945년 8월 8일 대일 선전포고를 했고 8월 9일 곧바로 함경북도 웅기 지역에 상륙했으며 8월 13일에는 벌써 청진에 들어왔습니다. 8월 15일에는 소련은 이미 38선 근처까지 진출해 있었고 8월 15일 당시 미군은 100km 밖 오키나와에서 일본군과 교전 중이었습니다. 만일 미군이 진입하지 않았다면 한반도는 일본군 항복 선언 후 수일 내에 공산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 남북한 분단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1993년 2월에 스탈린의 비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스탈린은 1945년 9월 20일 소련 극동 군사령관에게 보낸 비밀 전문에서 한반도 북쪽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1945년 11월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북한에 정부를 세운 것입니다. 이승만은 소련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1946년 6월 3일 정읍에서 한반도 남쪽에라도 민주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북한에 공산정부가 들어선 한참 후의 한 발언입니다. 38선을 영구 국토 분단선으로 만든 장본인은 소련입니다. 일본군의 항복 선언 후 미국은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38선을 경계로 북쪽에는 소련이, 남쪽에는 미군이 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소련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자 한반도로 진입한 것입니다. 38선은 미군과 소련의 군사활동 경계선이었습니다. 군사활동 경계선을 분단선으로 만든 것은 소련입니다. 소련은 남북한의 왕래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전력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선조차 차단해 38선을 영구 국토 분단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셋째, 6.25는 우리 대한민국이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스탈린 기밀 문서에 따르면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3번에 걸쳐 남한을 침입할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스탈린은 중공의 허락과 유사시 한반도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한반도 전쟁을 허락합니다. 그 후 중공이 이를 약속하고 한반도의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 6.25 전쟁이 내전이 확대된 것이라고 주장했던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스탈린 사후 공개적으로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넷째, 미국이 광우병으로 우리나라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광우병 사태를 일으킨 MBC 보도는 거짓입니다. 아직 미국 소를 먹고 광우병으로 죽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미국 소고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섯째, 미선희 효순이는 미군이 장난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좌파가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미선희 효순이의 교통사고를 미군에 의한 살해 사건으로 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훈련에 나선 미군 장갑차가 커브길에서 길을 걷던 여중생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좌파는 이를 곧바로 미군이 의도를 가진 살해 사건으로 과장했습니다. 여섯째, 세월호는 박근혜가 고의적으로 만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세월호는 재판 과정에 이미 사실관계가 밝혀졌습니다. 업주가 많은 화물을 실으려고 균형수를 빼고 갑판에 적재량 이상의 화물을 실었습니다. 그 결과 파도에 선체가 심하게 기울어지자 배가 복원력을 잃고 전복된 사건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일곱째, 박근혜는 탄핵될 만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범죄 사실은 하나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탄핵의 시발점이 된 태블릿 PC도 주인이 최순실이 아닌 청와대 행정관 소유였다는 것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대통령의 정당한 법 집행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덟째, 문재인은 4.3 사건 연설에서 4.3 사건을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희생된 사건으로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과 정보 수립을 위해 유엔의 감시하에 치러지는 50선거를 방해하고 인민정권을 수립하려는 남한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 폭동입니다. 제주남로당은 1948년 4월 3일 일제히 경찰 관서와 우익인사를 공격하고 살해했습니다. 이것이 4.3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주남로당은 당시 배포한 유인물에서 자신들은 인민공화국을 만들 것이라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남로당의 인민공화국 건설 시도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의 소가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거짓으로부터 벗어나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봅시다. 전광훈 목사 드림. 이로써 전광훈 목사님의 두 번째 특별 서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